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 김정은이가 잘 아시다시피 부정 축제자들을 최근에 많이 축청해 왔는데, 요즘 새로운 그 뉴스에 의하면 미국과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사들을 숙청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 규모는 50명에서 7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남북 경협 문제를 비롯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활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비핵화 상응 조치를 위해서 남북 간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남북 경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역할도 맡을 용의가 있다, 잘 활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남북 도로 철도 연결하고 경협,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한테 자기들이 해줘야 될 게 있을 건데, 북한이 뭘 한다 하면, 영변 핵 폐기 플러스 알파라면, 그러면 트럼프는 북한한테 해줘야 될 것 중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돈 안 되는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또 종전선언, 내지는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 이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게 아니라 뭔가를, 돈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제재 완화를 해달라, 이 이야기를 집요하게 하고 있겠지요. 근데 트럼프는 알다시피 본인 돈이나 미국 돈을 10원 하나 쓸 사람은 아니고, 문은 트럼프한테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들어주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하는데 백수십조가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금강산 개성공단을 열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그래서 이제 미국과 평양에 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연락사무소가 조용히 그냥 사무실만 있다 하면 북한이 반대할 일이 없겠지만은, 평양에 준 대사관처럼 미국의 성조기를 걸게 되는 부분에 북한이 반대를 한다. 근데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평화 안전 보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조기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 측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못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인데요.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도 미국이 지금 실질적인 조치 없이 형식적 선언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징적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이 그냥 종전선언이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까지를 언제 어떻게 체결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종전선언이야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우리는 이제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먹혀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은 종전선언도 국제법 합의에 따라서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준수되어 주기를 바란다. 근데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지금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확실하게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즉 핵 비핵화 관련한 핵 리스트 제출, 그리고 사찰 검증, 이걸 갖다가 다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종전선언을 해주고 곧바로 평화협정을
국제법 차원에서 논의해주는 문제로 가게 될 때는 그건 심각한 미국 내부의 문제 제기가 트럼프한테 나올 거라 봅니다. 어쨌든 협상은 미, 북이 하고 돈은 또 한국이 내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의회가 2019년 예산 지출 법안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 법안 중에 이 법안에 의해서 마련된 외국 정부를 위한 기금 중에서 북한을 위해서는 쓸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평양에 미국인이 주둔하면 미국이 자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줄어서 좋아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미국 사람의 시각이고, 근데 북한 측에서는 이 문제를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평양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어쨌든 미국 본토하고 통신망이나 이런 것이 설치될 거고, 또 사람이 한 10명만 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경호 경비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연락사무소에 이 미국에 어쨌든 군인이나 군인으로 위장된 CIA 직원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자기 한복판에서 뭔가 정보를 탐지하고 특히 통신 같은 문제들을 탐지할 그런 쪽이 들어와 있다는 데 대해서 별로 흔쾌히 반길 일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합의는 아무것도 도출되지 못한 채 트럼프가 결국은 이런 북한과의 회담을 한 다음에 미국 조야에서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다가 돌연 강경하게 또 변모를 해서 북한과의 지금 평화 화해 정책이라는 걸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은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비핵화를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때까지 한 1년쯤 준비 시간이 걸린다, 이러면서 또 기다려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시간 벌면서 또 핵무기, 미사일 또 계속 생산을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미국의 인내가 바닥이 나서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고, 그러다가 군사적 압박으로 또 핵이란이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최악인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자, 27일, 28일 양일 사이에 중요한 사람이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이 베트남 하노이를 못 간다 했는데, 그 중요한 사람이 UAE 왕세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경두 국방장관도 UAE에 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뭔가가 UAE 원전 때문에 또 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마 UAE 쪽에서 바짝 임종석이 그만두고 지금 UAE 특보가 됐지요. 한국 측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